이제 제너레이터의 서로 다른 성분 간에는 커미트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했죠. 이거는 이제 3차원에서의 회전 오퍼레이션이 로테이셔널 오퍼레이션이 서로 커미트하지 않는 그 성질 때문에 비롯된 것이고요. 자, 근데 반면에 이 크기요, g의 스퀘어, g의 제곱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g의 제곱은 이 제너레이터의 어떤 성분과도 커미트 한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. 이건 이제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데 일단 증명을 해보죠. 증명을 하면 하나의 성분만 해보면 이제 금방 알 수가 있는데 gx를 가지고 해보죠. gx하고 g 스퀘어의 커뮤테이터를 계산해 보면 g의 스퀘어는 이제 g의 x 스퀘어하고 y 스퀘어하고 z 스퀘어, g의 z 스퀘어 이렇게 세 개의 성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성분을 세 개로 나눠 쓸 수가 있는데 일단은 gx 스퀘어하고 gx는 커뮤트를 하죠. 같은 제너레이터니까 뭐 두 번을 반복을 하더라도 자 그래서 두 개의 항만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. gx하고 gy 스퀘어의 커뮤테이터 더하기 gx하고 g의 스퀘어 이렇게 하면 되고요.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항을 계산을 해보면 얘는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. 얘는 gx gy 이렇게 곱하는 게 하나 있고 더하기 gy gx gy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사실 따져보면 알 수 있는데 뭐 쭉 풀었다가 더했다 뺐다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항이 두 개가 캔슬이 되고 뭐 아무튼 뭐 그런 건데요. 그 얘가 i의 gz가 되고요. 얘도 i gz가 돼서 얘는 i의 gy gz 더하기 i의 gz gy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것도 해봐야죠.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마찬가지로 하면은 gx하고 gg에 gg하고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. 자 근데 이걸 해보면은 얘는 이제 마이너스 i gy가 되니까 마이너스 i gy gz 마이너스 i g z gy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항들이 캔슬이 되죠. 얘랑 캔슬이 되고 얘랑 캔슬이 돼서 0이 됩니다. 전부 다 더하면 따라서 얘가 0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. 이게 x에 마찬가지로 다른 항들도 똑같이 계산할 수가 있죠. 그러면 우리가 뭐이 x축이 특별하지 않으니까 y축이나 z축에 대해서도 똑같이 성립을 하겠죠.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임의의 그 L축에 대해서 이 G 스퀘어의 커뮤테이터는 항상 0이 된다. L은 X, Y, Z 중에 하나를 의미하고요. 자,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죠.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겐 벡터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GL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구했고 그 Z 방향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
GZ 방향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이 어떤 숫자를 갖게 되고 이 숫자는 정수 혹은 반정수가 된다는 얘기를 했죠. 그리고 m이 어떤 마이너스 l이라고 할까요? 최대값을 l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l 플러스 1부터 해서 쭉쭉 해서 l 마이너스 1 l까지 하는데 이게 l은 뭐 정수나 혹은 반정수 혹은 하프 인티저 2분의 1이나 2분의 3 이런 값들만 가능하다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논증을 했고요. 추가적으로 이 G 스퀘어도 어떤 아이겐 벡터의 스테이트가 될 텐데 요 아이겐 밸류를 A라고 부릅시다. 자,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이 G하고 G 스퀘어가 커뮤트하기 때문에 F사이는 동시에 아이겐 스테이트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. 두 개의 오퍼레이터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를 공유하게 되고 따라서 이게 F사이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. F사이가 이게 M의 아이겐 스테이트이기도 하지만 이 M이란 GG의 아이겐 스테이트이기도 하지만은 G 스퀘어의 아이겐 스테이트이기도 하다.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. 자, 그럼 이제 요 같은 아이겐 스테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은 알아낼 게 A 값이 얼마냐? A가 얼마냐? 이걸 알고 싶은 거죠. 그래서 아이겐 밸류.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죠. 이 아이겐 밸류 G 제곱. 자, 이건 금방 알아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A가 L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. 근데 이거를 한번 보여보도록 합시다. 이거 한번 보일 텐데 일단은 G 스퀘어가 이게 아이겐 밸류 A라고 불렀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G 스퀘어를 또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G 마이너스 G 플러스라고 하는 걸 쓰면 이 G 마이너스 G 플러스는 그 얘를 아이겐 밸류를 하나씩 내리거나 혹은 올리는 그런 오퍼레이터라는 걸 지난 시간에 보였죠. 자, 이걸 다시 쓰면 G x 마이너스 i의 gy가 되고 얘는 gx 더하기 igy가 돼서 이거를 이제 풀었으면은 gx 제곱 더하기 gy 제곱 더하기 i의 한 번은 그러니까 gx 제곱 이렇게 해서 나오고 gy 스퀘어는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igxy가 되고 마이너스 g igy gx 이렇게 나오고 자, 한꺼번에 쓰면 i의 gx하고 gy의 커뮤테이터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얘는 다른 게 아니라 i g c 이렇게 돼서 결국 이게 gx 제곱 더하기 gy 제곱 빼기 gc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걸 다른 방식으로 쓰면 g의 제곱에서 gz 제곱을 뺀 게 이게 gx 스퀘어 더하기 gy 스퀘어잖아요. 다시 여기서 gz를 뺀 것이고 뭐 이걸 두 개를 묶으면 g 스퀘어에서 빼기 gz의 gz 플러스 1. 자, 이걸 왜 했느냐? 자, 요 이제 관계식을 어디에 적용을 하냐면 그러니까 g 마이너스 g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이거랑 똑같은데 얘를 어디에 적용할 거냐면 뭐 a하고 m이
L인 경우, 그러니까 맥시멈인 경우에 적용을 할 거예요. 맥시멈인 경우에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좌변 우변을 다 알 수가 있는데 G 스퀘어 마이너스 G의 G 플러스 1 하고 요거의 전체에 A하고 M 이퀄 1 L 이걸 할 건데요. 자, 이 좌변의 경우에는 이게 0이에요. 이게 0인데 왜 그러냐면 요게 0이라서 그런데 그 M 이퀄 L이 뭐냐면은 요 제너레이터의 아이겐밸류의 최대값이에요. 최대값이라고 우리가 상정을 했잖아요. 근데 이거를 다시 거기서 사다리의 끝인데 사다리 하나 더 올리면은 거기는 없는 스테이트죠.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G 플러스의 M 이퀄 L이라고 한 스테이트는 0이 되는 거죠.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하모니 오실레이터에서의 이 경우는 로어링 오퍼레이터를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가하면은 0이 되는 거랑 똑같죠. 왜냐하면 그라운드 스테이트 밑에는 없으니까 이제 매우 유사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테이트가 L하고 마이너스 L 밖에는 없어요. 그 사이에만 있지. 그래서 만약에 M이 이 최대값인 상태에다가 레이징 오퍼레이터를 가하면은 이건 0이 되고 없는 상태라서 혹은 M이 최소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L인 경우에 거기에 로어링 오퍼레이터를 가하면 또 0이 되겠죠. 물론 여기서는 그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한 건데 그래서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계산이 가능한 거죠. 우변은 뭐냐면 여기 이게 공통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갖고 있고 아이겐 밸류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 G 스퀘어 아이겐 밸류는 A고 우변은 A 하고 빼기 L이 되겠죠. M이 GZ를 가면 M이 되니까 M이 L이 되니까 L하고 L 플러스 이렇게 되겠습니다.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거에 뭐 A하고 M이 L인 스테이트. 자, 이렇게 되겠습니다. 따라서 이게 0이 돼야 되죠.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얘가 0이 돼야 되고요. 따라서 우리가 답을 말았는데 A는 L 플러스 1. 다른 말로 하면은 G 스퀘어의 요 아이겐 스테이트를 가하면은 이게 L에 L 플러스 1의 사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. 이게 아이겐 스테이트하고 요게 아이겐 밸류 하고 아이겐 벡터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A라는 인덱스 대신에 L이라는 인덱스를 쓰게 될 것이고요. 사이를 따라서 두 개의 퀀텀 넘버 L 하고 M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이게 G 스퀘어가 이거의 사이가 뭐보다 크냐면은 이게 성분이 그러니까 Z 제곱의 성분의 최대값보다 커요. 왜냐하면 얘는 아이겐 밸류가 L 플러스 1이고 요거는 이제 이퀄이 아니고 크죠. 얘는 이제 L 스퀘어드가 되니까. 자, 클래시컬 피직스에서는 두 개가 같죠. 무슨 얘기냐면 클래시컬 피직스에서는 어떤 벡터의 성분이 이게 L 어떤 우리가 A라고 하는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. A라고 하는 벡터가 있는데 A 벡터의 크기는 뭐랑 같으냐면은 어떤 그 중에서 Z 성분이
맥시멈과 같죠. 다른 성분이 0이 되면 되니까. 그죠? 자, 근데 이게 양자역학에서 그러니까 이 클래시컬 피직스하고 그러니까 퀀텀 피직스가 다른 아주 중요한 예 중에 하나인데, 이 경우에는 이 G라고 하는 물리량이 뭐 이게 나중에 가운동량하고 바로 연결된다고 그랬는데, 이 G라고 하는 물리량의 최대값, 아니 어떤 Z 성분의 최대값이 이 물리량의 크기보다 작아요. 자, 근데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?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 다른 말로 하면 이 클래시컬 피직스에서는 이게 0이 되는 이유는 AX하고 AY가 0이 되기 때문이고, 자, 이 경우는 우리가 uncertainty를 갖고 있기 때문에 X하고 Z하고 동시에 우리가 측정이 불가능하고, generalized uncertainty 생각하면 요 uncertainty가 GY 성분이랑 관계가 있고요. 또는 이제 GY하고 Y하고 Z 사이의 uncertainty도 IGX, X값과 관계가 있고. 자,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GX의 스퀘어의 에버리지 값이 0이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. Y도 마찬가지고. 이 어떤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게 요 스테이트는 지금 psi라고 하는 그 m이 최대인 경우에 대해서 for maximum G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죠. 자,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uncertainty에서 기인한 거다,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앵귤러 모멘텀 얘기를 해야 되는데, 우리가 이제 오늘 보일 것은 요 앵귤러 모멘텀, 양자역학적인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하고 제너레이터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볼 거예요. L이라고 쓰고요. 자, 이건 뭐 여러 가지 루트로 보일 수가 있는데, 일단은 양자 물리에서 앵귤러 모멘텀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. 아마도 R 크로스 P, P가 오퍼레이터니까 P는 어떤 오퍼레이터였냐면은 마이너스 IH 바의 그라디언트, 이런 오퍼레이터가 될 거고요. 따라서 L은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IH 바의 R 크로스의 그라디언트,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이걸 성분별로 쓰면 다른 게 아니라 요거의 X 성분은 LX는 R하고 그라디언트의 그 벡터 프로덕트니까 마이너스 IH하고 요거의 X 성분을 생각하면 X 성분은 여기다 쓰면 안 되고 R 크로스 그라디언트의 X 성분을 생각하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YZ, ZY 두 가지가 있어서 마이너스 IH 바 Y 라운드 G분의 라운드 마이너스 Z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,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. 자, 마찬가지로 LY는 이거의 Z 성분이니까 마이너스 IH하고 결과를 쓰면 Z 라운드 X 마이너스 X하고 라운드 Z, 똑같은 형식으로 원리로 X 라운드 Y 마이너스 Y 라운드 X, 자,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, 지금 해볼 것은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한번 구해볼 거예요. 물론 같은 것끼리는 항상
커미트 하죠. 같은 오퍼레이터끼는 자명하게. 자, 근데 우리가 여기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에서 사용해야 되는 조건들이 뭐냐면 이런 조건이 있겠죠. x, 자 이거를 뭐 다시 오퍼레이터 형태로 쓰면 x, y, p, z 마이너스 z, p, y 이렇게 쓸 거고, 얘는 z, p, x 마이너스 x, p, z 이렇게 쓸 것이고, 얘는 x, p, y 마이너스 y, p, x 이렇게 써도 되죠. p가 이제 오퍼레이터라는 게 달라진 거고. 자,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x하고 px는 ih바, 마찬가지로 y하고 py도 ih바, 그 다음 z하고 pz도 ih바. 그 밖에 서로 다른 성분들끼리는 전부 다 0. 응? 그러니까 x, 예를 들면 x하고 y방의 모멘텀은 아무런 관계가 없죠. y방의 모멘텀 y에 대한 미분이니까 두 개가 서로 순서를 바꿔도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. 자,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할 텐데, 뭐 x, p, y는 0 등등. 그리고 같은 오퍼레이터끼리는 뭐 무조건 0이라는 건 당연한 거고, px, py도 0이고 뭐 다 그렇게 되겠죠. 나머지는 다 0이란 말이야, 하여튼. 자, 그래서 예를 들어서 lx하고 ly 사이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구하면, 얘는 y, pz하고 마이너스 zpy 이렇게 되고, lx는, 그 다음 ly는 zpx 마이너스 xpz 이렇게 될 거예요. 자, 두 개 사이에 커뮤트 하지 않는 것들만 따져보면, 여기서 y하고 py가 우변에 없으니까 여기서 pz하고 z가 걸릴 거고요. 여기서 또 z하고 pz가 걸리죠. 다른 거는 걸리는 게 없어. 다른 건 다 커뮤트 하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. y, 다른 건 다 순서를 바꿔도 아무런 상관없으니까 y px가 있고, pz하고 z라는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커뮤테이터가 있고, 더하기 이게 마이너스 4가 두 번 나와서 더하기가 되고, 역시 마찬가지로 x하고 py가 남고, 그 다음에 커뮤테이터는 z하고 pz. 자,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, 얘가 ih바, 얘가 마이너스 ih바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,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게 아니라 ih바하고 x py 빼기 y px 이렇게 되죠. 자, 근데 이게 뭐예요? 이게 바로 l의 z 성분이 되겠죠. 따라서 이 ih바하고 l z. 자, 이건 뭐 x, y를 했으니까 다른 것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것이고요. 뭐 예를 들면 ly, lz의 경우에는 ih바 lx가 될 것이고, lz, lx는 ih바 ly가 될 것인데,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. l하고 m이라고 씁시다. m은 ih바하고 레비시비타 심볼 엡실론 이렇게 쓸 수가 있죠. 결과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,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도한 제너레이터 사이에 그
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이렇게 됐어요. GL하고 GM은 여기에 H바만 없고 I에 엡실론 L, M, N 하고 L이 아니란다. L이 아니고 G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. 지난 시간에 그걸 찾아보면 나오는데 뭐 여기 노트를 한번 강의 보드를 한번 보면 어디 갔냐 여기 있죠. 3-1씩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. 자,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죠. 이 3-1이라고 부르는. 자,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만약에 우리가 이 L이라고 하는 임의의 성분에 대해서 얘를 H바 GL이라고 하면 혹은 L이라고 하는 벡터를 앵귤러 모멘텀 벡터가 오퍼레이터가 제너레이터하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완벽히 퍼펙트하게 들어맞는 거고요. 그리고 여기서 G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방향의 축을 n이라고 합시다.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i가 붙고 그 평면, 이 축의 수직인 그 평면에 돌아가는 앵글을 파이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었잖아요. 뭐 그림으로 그려보면 임의의 평면이 있고 이 평면의 수직인 이제 어떤 유닛 벡터 n을 생각을 하고 자, 이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제 앵글을 이게 파이라고 부르면 뭐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앵글을 파이라고 하면 자, 이런 관계가 있단 말이죠. 자, 근데 이걸 우리가 앵귤러 모멘텀이 실제로 마이너스 i의 n 오퍼레이터가 h바를 붙여야죠. 여기는 h바하고 n하고 자, 이렇게 되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. 익스플리시트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건 한 성분만 해보면 돼요. 예를 들어 폴라 코디네이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. 뭐 Z축은 이제 무시를 하고 n이 이걸 이제 보일 건데 n이 k라고 해봅시다. k 방향, z 방향, z 방향이라고 하고요. z 방향이면 이게 우리가 이 LZ 고기의 평면의 그 방향의 앵귤러 모멘텀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이너스 i h 바에 우리가 x 라운드 x분 y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. 마이너스 y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, 요 그림에서 요 평면을 xy 평면으로 생각을 한 거죠. 요 축을 z축으로 잡은 거고 자, 그러면 우리가 폴라 코디네이트를 도입을 하면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꾸면 x는 r 코사인 y, y는 r 사인 y 이렇게 되죠. 자,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쓰면 되는데 x, y는 알았고 라운드 거꾸로 하는 게 낫겠어요.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. 라운드 5분의 라운드 이런 벡터라 미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건 체인 룰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써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플러스 라운드 y 방향이 있고요. z 방향은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고 자,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는 x를 파이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여기서 r 마이너스 r 사인 파이가 되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마이너스 y가 되죠. 자, 그리고 얘는 y를 파이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r
코사인 파이가 되고 이건 x하고 똑같죠. 따라서 얘는 x 라운드 y분의 라운드 마이너스 y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거랑 똑같죠. 자,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z를 폴라 코디네이트로 쓰면 마이너스 IH 바분의 라운드 5분의 라운드 이렇게 되는 거고, 자, 이 경우는 내가 앵귤러 모멘텀을 이쪽 방향에 대해서 했으니까 마이너스 IH 바하고 K에 라운드 5분의 라운드 이렇게 쓴 건데, 이제 Z축이 아니라 임의의 회전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, N에 대해서 생각하면 결국은 이게 우리가 앵귤러 모멘텀이 마이너스 IH 바에 N의 라운드 5의 라운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, 얘는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그 제너레이터에다가 H바만 곱한 것과 똑같이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제 이 앵귤러 모멘텀과 제너레이터의 관계를 우리가 보였고요.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